SF 영화나 소설 속 상상의 모습에서 시작해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던 로봇이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과 요리는 물론이고 AI를 이용한 중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진화하는 로봇의 모습,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년 전 개봉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입니다. 영화가 그려낸 미래 사회인 2005년에는 집안일을 뭐든 해내는 가사 로봇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을 눈앞에 둔 오늘날의 세상은 어떨까요? 앱으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 오토바이 대신 로봇에 담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속도로 열심히 달리는 배달 로봇. 잠시 지나갈게요. 주문자를 만나 무사히 음식을 전달합니다. 이제 실외에도 저희가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제 로봇으로 뭐 건물 안이든 아니면 바깥에서도 주문하셨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은 호텔에도 등장했습니다. 물이나 수건 등 필요한 물품을 AI 스피커에 얘기하면 로봇이 객실로 가져다 줍니다. 뷔페 명코너에서는 요리사 대신 요리하는 로봇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재료를 끓는 물에 데친 뒤 다시 그릇에 담고 국물까지 부어주며 완벽하게 맡은 일을 해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중장비들이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든 것을 무인화 자동화한 미래의 모습인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공간에서 그 생산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다음 달 미국 CES 전시회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바꿔나갈 것인지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세계 최초로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해 실험에 성공하는 등 전남대 로봇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의료용 로봇은 가히 혁신적입니다. 화면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작은 물체가 바로 마이크로 로봇인데요. 직경 1mm, 길이 10mm의 실물입니다. 정말 작죠? 이 마이크로 로봇은 주사기에 넣어서 인체 혈관 속에 삽입됩니다. 인체에 삽입된 마이크로 로봇의 위치, 어떻게 확인할까요? 연구팀은 이를 위해 혈관 지도용 내비게이션 시스템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서도 마이크로 로봇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전자기장 구동 시스템을 제작했는데요. 이로써 의사가 직접 마이크로 로봇을 조종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방식입니다. 작은 전구 모양으로 깜빡깜빡 불을 밝히는 이것은 뭘까요? 바로 체외 무선 조종 캡슐 내시경 로봇입니다. 지름 8mm, 길이 18mm로 100원짜리 동전보다도 더 작은 크기죠. 체외 무선 조종 캡슐 내시경 로봇은 체외에서 무선 조종으로 위와 소장, 대장을 이동하면서 병변을 찾아낼 수 있는 마이크로 로봇입니다. 알약 정도 크기의 캡슐을 삼키면 체외에서 원하는 장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진단하고 약물을 주입할 수도 있는 기능을 갖추었죠. 이 밖에도 혈관으로 주입한 박테리아 로봇이 항암체가 든 초미세 약물통을 밀고 암 조직으로 이동해 약물을 주입하는 박테리오봇 역시 첨단 마이크로 로봇이고요. 골절 정복 수술 로봇, 상지 재활 치료 케이블 로봇, 영상 유도 단일 경로 뇌종양 수술 로봇 등 전남대 로봇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의료용 로봇의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 같은 자연에서 힌트를 얻어 과학기술에 접목한 것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합니다. 미국 연구진이 도마뱀의 발과 개미의 협동심을 응용해 자동차도 끌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8톤에 달하는 자동차가 조금씩 움직입니다. 자동차를 끄는 건 17g에 불과한 6개의 작은 로봇. 여러 마리가 힘을 합해 자기 무게 수백 배에 달하는 물체를 나르는 개미를 연상시킵니다. 비밀은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만든 접착력 있는 고무 돌기에 있습니다. 벽과 천장 위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도마뱀 발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나의 로봇으로도 물이 가득 찬 컵을 끌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만 연구진은 이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 로봇이 동시에 움직일 때 최적의 힘을 낼 수 있는 적절한 속도를 찾아 여러 개의 작은 로봇이 마치 하나의 도르래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했습니다. 동식물의 생물학적 구조를 따서 과학 분야에 적용하는 생체 모방 기술은 로봇 개발 분야에서 특히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체 모방 로봇은 군집 형태로 협업을 할 수 있고 정보와 지능도 공유할 수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기대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작은 동물에서 얻은 과학적 아이디어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학 기술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생체 모사 로봇이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물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모사한 로봇을 말한다. 생물체의 단순한 외형보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배우는 것이 생체 모사 로봇을 연구하는 주된 목적이다. 저희가 생체 모사 로봇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 같은 것들은 주로 정형화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용도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어떤 사람과 같이 로봇이 움직이려면 비정형화된 환경, 그러니까 비정형화된 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이럴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리들을 저희가 알고 싶은 거죠. 왜냐면 자연을 보면 되게 작은 생명체들도 지금 저희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기어다닌다든지 날아다닌다든지 뭐 뛰어다닌다든지 뭐 장애물도 쉽게 회피하는 것 같고 험난한 지형도 잘 극복을 하는 것 같고 벽도 기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뭔가 그거를 활용을 한다면 이런 비정화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생체모사 로봇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을 모사한다면 로봇 역시 정형화되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된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 환경에서 대처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규진 교수팀이 연구하고 있는 생물은 곤충이다. 곤충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린 생체모사 로봇을 만들고 있다. 생명체들을 보면 근육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구조 자체에서도 매우 다른 기존의 로봇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들을 재미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개발했던 소금쟁이를 모사하는 로봇도 소금쟁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구조들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들을 활용을 한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소금쟁이 로봇은 생물인 소금쟁이의 장점을 그대로 모방해냈다. 실제처럼 가볍게 설계된 로봇은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까지 그대로 재현해냈다. 또 실제 소금쟁이처럼 물 위에서 뛰어오르기도 한다. 기존 로봇 공학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 생체모사 로봇만의 매력이다. 소금쟁이 로봇은 어떻게 소금쟁이를 그대로 모사한 것일까?
그래서 일단 소금쟁이 로봇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우면서도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존의 그런 메커니즘들을 활용을 한다면 절대로 가볍게, 그러니까 기존의 메커니즘을 무조건 축소한다고 해서 이거를 자꾸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설계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물을 깨트리지 않고도 점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갖추고 있는, 저희는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그 물리적 지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구부러진 다리 끝 부분이 가라앉지 않고 물을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소금쟁이 로봇은 땅에서 뛰어오르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석유, 석탄 같은 기존의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면서 새로운 지하 자원 탐사가 활발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지하나 극한 지역 탐사에 적합한 생체 모방형 두더지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신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메탄가스나 전자기기에 필요한 히토류 등을 찾는 데 적합한 로봇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두더지의 생물학적 구조와 굴착 습성을 모방해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굴착 작업에는 시추기와 파이프라인, 펌프 등 각종 장비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로봇만으로 가능한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두더지의 이제 굴착 습성 그리고 생물학적 구조를 저희가 모사를 해서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효율적인 탐사 그리고 굴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이빨로 흙을 긁어내고 앞발을 사용해 땅을 파고 잔해를 제거하는 두더지의 기능을 본떠 설계했습니다. 불규칙한 토양 환경과 암석 등 예측 불가능한 지하 내에서도 360도 방향 전환은 물론 3차원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지구 자기장 데이터의 변화를 측정해 로봇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시스템도 실렸습니다. 기존 세계 기술과 비교할 때 굴진 속도는 3배, 방향각도 6배 이상 성능이 향상됐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우주 행성 탐사를 할 때 새로운 행성에 갔을 때 토양을 채취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하자원 탐사를 한다든지, 이제 그 다음에 히토류 채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과 땅 꺼짐 현상, 우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세계시장 진출 전망도 밝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 전봉환 박사입니다. 오늘은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에 나섰던 첨단 로봇 크랩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에서 열렸던 성화봉송 행사에 특별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해저보행 로봇 크랩스트인데요. 아름다운 제주 바다에서 생활하던 해녀와 크랩스트가 만나는 멋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크랩스트는 해녀들에게 조명을 켜고 인사하며 축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연 경관과 고유의 전통 문화,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의 조화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크랩스트는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깊은 바닷속을 탐사하기 위해 만든 해저 로봇인데요. 개와 가재를 본떠서 이름도 크랩스트로 지었습니다. 다리를 특별히 꽃게처럼 넓적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다리 때문에 물에 의한 장력을 줄이고 추진력을 키워 효율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이용해서 헤엄도 치는데요. 총 6가지 연법도 가능합니다. 크랩스트는 유향, 유속, 수온, 수심 등 해양과학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조류가 강해서 물이 탁한 지역도 제약 없이 탐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저의 고대 유물이나 해양 문화재 탐사에도 활용 가능하고요. 지난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도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크랩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깊이 내려갈 수 있는 다족형 수중 로봇입니다. 크랩스트 CR200은 최대 수심 200m, CR6000은 수심 6000m까지 탐사가 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건 크랩스트가 모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심해 탐사 로봇을 개발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수중 로봇 실험은 높은 비용 때문에 선진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는데요. 크랩스트는 이미 지난해 동해와 태평양 등 여러 바다에서 실증 시험을 마쳤고요. 더 이상 바다로 나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형 크랩스터, 세계 바다를 누빌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